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지적 경남 교육 시점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MBC 경남 아나운서 윤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시아입니다. 네, 올 한 해 경남 교육을 돌아보고 다가올 2022년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고 또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이시아 씨가 이제 자녀분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은 많을 것 같은데 경남 교육이잖아요. 네. 경남 교육인데 어떻게 함께하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아이톡톡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경남 교육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또 초등학생을 둔 아이 엄마다 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학부모님들은 개정 교육 과정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교육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까지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하면 이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경남 교육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을 위해 모인 전지적 경남 교육 시점에 교육군단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경남의 미래교육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시죠? 경상국립대학교 이만철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경남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교육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입시하면 요즘 학부모님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분이라고 합니다. 진동섭 교육 전문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전서울대 입학사정관 MBC 공부가머니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진동섭입니다. 특별한 자리에 초대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처럼 두 아이를 키우면서 경남 교육을 전지적 학부모 시점으로 보실 분입니다. 개그맨 권재관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빈 게 되게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거를 뽑자면 저는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이들을 너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한 게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 경남 교육이 좀 핫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한번 배우고 한번 제가 그걸 배운 걸 토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번 전달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인사만 나눴을 뿐인데도 초반부터 이 경남 교육에 대한 참견의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네, 경남 교육 맞춤형 이야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코로나19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였잖아요. 그쵸. 특히 우리 교육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 먼저 보고 올 곳은요 바로 교육 현장입니다. 학교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초중고의 개학이 3월 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학생 감염과 교직원의 감염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갑작스럽게 진행된 비대면 수업. 공교육은 빠르게 변화해야 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초조함이나 불안감은 누구한테나 지금 다 있는 것 같고 하루 종일 걱정이었죠. 매일 통화하면서 잘 있냐, 무슨 일 없냐 계속 통화했던 것 같아요. 일하는 내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공존하게 된 지금의 학교. 코로나19 2년 차. 경남 교육의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심하고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경남의 학교들은 안전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네.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늘었죠. 일단 학교에 등교하면은 발열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손 소독하고 교실로 가게끔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애들이 손 닿는 부분을 소독하고 있어요. 아, 대단하시다 진짜. 방역을 모두 마치고 아이들의 등교가 시작됩니다. 누구보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우리 아이들. 버스로 등교하다 보니 마스크 착용부터 감염 예방을 위해 더욱 신경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업 준비 완료. 아이들의 소리가 반가운 교실로 들어가 봅니다. 여느 교실과는 다른 풍경. 지금 수업 시간 맞나요? 다양한 수업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상에서 하면은 환경이라든지 애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제약적인데 그래서 합의하에 이렇게 좀 온돌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학교가 집인 듯 편안하게 온돌바닥은 수업의 형태도 바꿔놓았다고 하네요. 진짜 편하겠어요, 아이들이. 누구 집 어른 거실에 와서 노는 기분 아닙니까 지금? 있으니까 발이 따뜻해요. 여기 바닥에서 수업을 하니까 뭔가 따뜻하고 친구들이랑 또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책상의 경계를 넘어선 공간 혁신 속 배움은 아이들을 더욱 자유롭게 해줬는데요. 창의적 공동작업으로 수업의 흥미도 올라갑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킨 학교의 공간 혁신. 다음 수업은? 일단은 오늘 사무자 그리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손에 한번 그려보는 걸 시작하도록 할게요. 작은 소품으로 시작했던 변화는 식물과 소파가 잘 어울리는 배움의 교실,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예전 학교 때 있을 때는 식물이 없었는데 여기 식물이 있어서 상쾌하고 뭔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식물이 있으니까 반 분위기도 좀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학생과 교사 모두가 머물고 싶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공간 혁신의 목표겠죠? 네, 일단은 아침에 여기 교실문을 탁 열었을 때 그 공기가 탁하지 않고 굉장히 좀 다른 교실보다 좀 공기의 질이 좋다는 것과 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좀 더 내 집처럼 편안한 기분을 가지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과 후 학습의 열기가 더 뜨거워진 교실 발견. 이게 영어로 되면 어떻게 돼요? I love you. 나는 좋아한다. 너를 이렇게 되죠. 코로나 시국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길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대형초등학교에서는 누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작된 경남의 누리교실. 교과 보충 지도와 협력교사 지원,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구축해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목표라고 합니다. 학교 끝나고 방과후 시간 때 하는 건데 역사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시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니까 머리에 잘 들어오고 유익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많이 못하는데 여기 학교에서 역사 누리교실 하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코로나19에도 학교는 배움을 향해 훨씬 더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서로를 위해 안전수칙을 성실하게 지키고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배움의 현장. 경남교육에서 만났습니다. 네, 학교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생활이 위축되지 않을까, 좀 아이들도 움츠러들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방역 수칙 너무 잘 지키면서 네.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제 학교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진 환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고 이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참 많이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앞으로 또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을 나갈 계획인지 이것도 좀 첨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올 한 해 이제 우리 도내 학교가 1,000개 정도 되고요. 4,000명이 좀 넘는 방역 인력이 추가로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당 평균 4명 정도의 방역 인력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찾아가서 백신을 맞히는 이런 노력까지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본 화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바로 온돌 교실이거든요. 계속 감탄사를. 네. 아니 왜냐하면 그동안 봐왔던 학교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공간 혁신이라고 부를만 하더라고요. 이거 전반적으로 어떤 공간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사만 선생님들만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공간도 아이를 가르친다는 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뾰족 지붕이거나 도움형으로 만들어진 지붕에서는 평면 지붕에보다 아이들의 창의력이 2배 이상 늘어난다는,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학교 공간 하나하나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저희들이 공간 혁신 개념으로 도입을 했고요. 학교 공간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노력,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함께 지향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된 학교 220개의 그 건물을 새로 짓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공간 혁신과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미래지향적인 창의력 높은 그런 학교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저희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뭐 공간의 혁신이 교육의 혁신으로 이렇게도 받아들여지는데 선생님께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중요한 게 예전에는 특별실 그러면 미술실, 음악실, 뭐 과학실, 맞아요. 기술실 뭐 이런 몇 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 그 수업에 맞는 형태로 공간이 이제 재구성되어서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이제 꺼내서 좀 더 발표를 하는데 요즘은 이미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에 써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관련된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제 토론도 할 수 있고 발표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되죠.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어떤 좀 더 예쁜 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앞으로의 미래의 학교의 모습인 거죠. 네. 학부모로서 너무 부러웠어요, 진짜. 아니 과연 제가 만약에 학교 다닐 때 저런 교실이었으면 저는 어떤 성적표를 갖고 왔을까 그런 고민도 하긴 해요. 저걸 갖고 왔으면 조금 더 창의적으로 좀 더 성적이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본인이 잘 알지 않을까요? 별반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근데 아니, 아무튼 달라졌을 네. 거예요. 아, 그렇겠죠. 네. 몇 등이나 더 올랐겠죠.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었거든요. 네, 아무튼 앞으로 그려갈 그 미래 학교를 잘 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진중한 표정을 보셨어요. 제가 집중해 왔던 그 교실의 원리, 원칙 중에 하나는 그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그 자신이 생활하는 교실을 그 자기들의 아이디어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구현된 교실이면 훨씬 더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발생시켰던 것 같아요. 교실 안이 얼마나 환기가 잘 되고 있는가를 그 빅데이터로 수집을 할 수 있어요. 교실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를 그 내곤 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디어가 교실에 식물벽을 만들면 이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줬던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해보진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방금 보셨던 영상에서는 그 식물벽이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면 교실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이 제가 생각하기에 미래 교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어져 있으니까 수업을 듣는 곳이니까 가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수업을 듣는 곳이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바꿔볼까? 예. 네, 새로운 재능을 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제 학급을 놓고 봤을 때 과밀학급이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경남이 2020년 학급당 학생 수 현황 이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서울특별시 그리고 충청남도 이어서 네 번째로 비율이 높은 지역이 우리 지역 경상남도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 봐도 공간 혁신 이 내용은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과밀학급이 많다는 이야기는 또 역설적으로 네. 아이들이 많다는 이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초등학교는 그런 과밀학급은 없고요. 예. 중학교가 19개 학교, 고등학교가 20개 학교가 그런 그 과밀학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에서 28명으로 낮추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학급당 학생 수를 2명 줄이는데도 이미 800억, 900억이라는 큰 돈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안 되겠다 하는 저희들이 절박함이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만이라도 우선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학부모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 학습 격차와 진학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좀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온라인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아들이
모니터 앞에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뭘 보는 건지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뭘 보는 건지 하면서 고개도 끄덕이긴 하는데, 야, 요걸 보면서 이게 노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거든요. 아마 요거 우리 공감 가시는 우리 학부모님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몇 분 끄덕끄덕하고 계시죠? 네. 이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하는 분들이 선생님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학원 인강을 들을 때는 잘하는 것 같으면서 왜 학교 수업은 온라인으로 하면 잘 안 하는 것 같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찔려요. 네. 실제로는 학원 인강도 그 완강률이 얼마 안 된다고 해요. 부모님 세대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은 학생 활동 중심 교육과정이라서 개념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고 그리고 학습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심화된 학습 활동을 하고 나아가서 수행 평가를 해요. 이런 단계로 되어 있는데 개념 원리 수준의 것을 온라인으로 알려주시겠죠? 그러면 학생이 등교해서 잘 알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학습 활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은 내가 뭘 배우지를 미리 예습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아이가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모르는 상황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습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를 부모님이 아시려면 학생이 다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앞으로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어서 이렇게 크게 나오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고 뒤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얼굴이 조그마면 아마 잘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잘 안 하네요. 아이들은 네. 얼굴 큰 걸 싫어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주로 뒤에 있고요. 학생이 실제로 공부할 것을 예습을 잘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만 좀 해주시면 되고요. 학생을 자꾸 꾸중하고 나무라면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아이가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성공 경험을 주고 칭찬도 하고 그러면서 조그만 것에 이렇게 막 크게 격려해주면 아이가 집에서도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국정감사 자료 보니까요. 기초학습 부진 학생 증가에 대한 관련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70%가 넘는 응답자가 우려가 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앞서 저희가 영상 봤을 때는 누리교실이 뭐 대안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기초학력 부진과 학력 격차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비율을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2019년보다 2021년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 비율이 더 낮았습니다. 그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미 우리가 과거에 IMF 때라든지 이런 거 학습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초학력 부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한 결과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그런 통계를 저희들은 가지고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70%가 참여를 하고 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45% 정도가 누리교실에 참여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누리교실이 이루어지고 학교 밖에서도 방과 후에도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그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내년에는 확대해서 기초학력의 부진 또는 학습의 격차 이런 데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제 교실 얘기 나왔으니까 경남 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실, 이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공교육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의 배움 중심 수업이 교육 회복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움 중심 수업은 만남과 소통입니다. 배움 중심 수업은 함께하는 성장입니다. 모든 활동을 하면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와서 좋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배움이 중심이 되어 활기를 띠며 서로가 함께 배우는 교실. 배움 중심 수업 지금 시작합니다. 김해 복명중학교. 학생과 학생, 교사와 교사가 함께 배우며 성장한다는 의미. 경남 교육의 핵심 배경이라고 합니다. 하다가 지금 다 못한 부분 있죠, 그죠? 네. 그 부분 지금 하겠습니다. 오늘 배움 중심 수업의 시작은 모둠별 책상 배열부터.
쓰레기 줍는 거나 플라워시간 줄이기 같은 거는 좀 식상할 것 같고 머그컵 사용이나 종이 빨대 사용하기 어때? 아, 오케이. 그러면 그거 좋다. 우리 모둠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정해서 플러그 뽑기가 좋을 것 같아요. 플러그 뽑기. 잘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데 밑에다가 약간 그런데 갑자기 3시간을 당길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왜냐면 낮잠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낮잠을 안 자고 좀 더 일찍 잔 거. 근데 이거 이제 한 10일 이상 귀여워. 팽팽한데요. 낮잠 때문에. 당겨서 10일 동안 실천할 수 있겠다? 네, 저 진짜. 지식 중심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역량 중심의 미래 교육을 실현한다는 것이 배움 중심 수업의 핵심. 학생 개개인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학생 간의 협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움이 일어나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사실 수업 1시간을 채워나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배움 중심 수업으로 하다 보면 이야기할 거리가 있고 아이들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토론거리가 있고 아이들끼리도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아이들 얘기를 더 잘 듣게 되고 상황 파악이나 아이들 상태 파악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고 소통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자유학년제 주제 선택 수업을 프로젝트 교육과정과 연결시키는 시간. 결과를 취합하는 방법도 특별합니다. 자, 발표 한번 해봅시다. 게임이나 화를 조절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게임이나 화를 잘 조절 못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이제 게임이 하고 싶을 때는 참고 화가 날 때는 이제 조절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실천하면서 선생님과 소통하는 배움 중심 수업. 모둠활동 시간에 시간을 많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학교들은 칠판을 보면서 이렇게 앞을 보면서 하는데 저희 학교는 디귿자 모양으로 앉아서 모둠 활동도 극대화시켰고 그리고 전자기기나 이런 IT 장비들을 이용해서 서로 소통이 많이 되는 수업을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찾는 자필평가 위주에서 과정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배움 중심 수업. 수업 이후에도 학생과 소통하는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딴짓할까 봐 걱정해서 그랬는데 대부분 그러시죠. 근데 아니네요. 연구나 수업 나눔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수업이 좀 더 발전되고 배움 중심 수업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배움 중심 수업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함께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협력을 통해 배움을 확장시켜 나가는 경남교육, 지금도 계속됩니다. 네, 배움과 활동이 공존하고 있는 활기찬 교실에서 배움 중심 수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별로 모여서 이 모둠 수업을 하고 이 협력 학습을 하는 거 보니까 예전과 비교했을 때, 뭐 저와 비교했을 때는 좀 다르다. 자기 주도적인 뭔가 의견도 내고 하니까 능력이 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히 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실은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처럼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학생이 필기 잘하고 얌전하게 앉아 있는 그런 것으로는 학생부에 적을 게 없죠. 학생들의 학습 중심, 학생들의 배움 중심, 학생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선생님이 학생부에 적을 게 있는 이건 이제 앞으로의 미래 교실은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아이들의 자기 주도성이 확보되고 그것이 곧 미래의 어떤 학생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협업 능력을 키우고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아이로 우리 교육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실 풍경이 상당히 살아있는 교실, 학생들의 주도적인 학습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저도 주변의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 부족을 제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배움 중심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 실천 과제를 선정하고 또 익숙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문제 해결 능력이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교육 이제 아이들 관련 기사를 봤을 때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교수님이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교실에서 새로운 현상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방금 보신 것처럼 뭐 가르치는 역할을 바꾸거나 배우는 학생들의 역할이나 혹은 활동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도 집중해야 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학생들이 사용하게 되는 어떤 장치, 그 장치를 변화시키는 것도 그 가르치고 배우는 현상을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노트북 형태의 단말기가 2022년도에 경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 제공받게 되는 한 학생한테 이제 한 대씩 전 학생이요? 예, 전체 학생 이게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노트북. 모든 아이가 이걸 받지는 않겠지만 뭐 조금 다른 걸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단말기를 가지고 수업을 했을 때 제가 기대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이게 이렇게 접혀서 예, 너무 좋은데요? 예, 그리고 너무 좋다. 이렇게 펜을 꺼내서 하게 되는 노트 필기이거든요. 디지털 형태의 보고서를 쓴다고 가정해 보면 예, 그건 쉽게 모을 수 있죠. 그렇죠. 팀 단위의 결과물로 금방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공동 작업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바꿔버릴 수 있을 거거든요.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이나 현직 교사이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선생님들한테 주는 이번 학기에 줬던 과제는 이 단말기로 시험을 봤을 때 어떤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던 종이에 연필로 보던 시험과는 달라야 할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어떻게 달라할까요? 같은 거죠. 지금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이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디지털 형태의 시험을 본다면 어떤 형태의 시험지가 나와야 하는 거지? 예, 이런 궁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장치를 디지털 전환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가르치고 배우는 현상의 변화 방향, 변화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나라 미래 교육이 굉장히 밝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표정도 밝으세요. 학교 또 다시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꼭 그렇진 않고요. 학교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뭐 조용, 뭐 그게 제일 많았거든요. 특히 건재관 조용이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우리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모습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자신감 있는 우리 경남 학생들이요, 우리 경남 교육을 향한 돌발 질문을 제가 한번 쏙쏙 모아봤습니다. 자, 그 장면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제가 잘 배우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데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 확대되는 배움 중심 수업의 영역이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2022년 우리가 다니는 학교 수업의 모습이 궁금해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경남의 학생들 아주 씩씩하네요. 네, 빨리 답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자신의 학습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입니다. 네, 교육관님. 아이톡톡 AI 튜터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치 어떤 한 교실에 선생님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 수만큼의 인공지능 보조교사가 함께 참여해서 이 아이의 현재의 수준과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아이톡톡의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수학에서 어느 부분은 잘하고 어느 부분은 좀 더 부족하다. 무엇을 보충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를 인공지능이 찾아서 가르쳐주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학 교과를 이것을 완성을 하고 내년에는 영어, 국어 그리고 후내년에 나머지 과목들 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교과가 학생의 학습도 그렇게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에 한 명의 교사가 붙는 뭐 이런 개념이겠군요. 그렇죠. 이제 부러워요. 아니, 서울에도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경남 이야기잖아요. 네, 이게 경남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학습할 때도 잘하는 거 찾는 것보다는 부족한 거, 내가 무엇이 약한가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아이톡톡의 시도는 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이톡톡 플랫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가 저장된다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무언가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어떤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토론할 때 어떤 방식으로 토론하고와 관련된 데이터가 잘 저장되어 있다면 그 아이가 MBTI라는 방법으로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그 약간 성향 패턴까지도 그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해상도 높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으면 이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추구해왔던 방향에 결이 맞는 예, 그 시도를 현재 경남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다른 동네 어떻게 해요? 걱정돼서 지금. 배워봐야죠. 걱정돼서 그래요. 이렇게 많이 이사 오세요, 하는데. 빨리. 네. 아, 같이 갈래요? 경상도 오셔야겠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장 궁금하실 것 같네요. 2022년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2022년에 경남의 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교육감님? 저희들은 우선 코로나 때문에 부족할 수 있는 어떤 교육력의 회복,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 단말기를 지급해서 그 기계를 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도 하고 정보 검색도 하고 집에 가서 숙제도 하고 어떤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연구를 지금 교수님들과 인공지능 전문가들하고 함께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퇴근해서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갈 수 있고 또 아이가 퇴근하기 전에 집에서 그 학습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돌봄을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이런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희망으로 불릴 수 있는 미래교육 테마파크가 내년에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후내년에 개관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콘텐츠와 공간을 통해서 우리 경남이 미래 교육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경남 교육의 내년과 미래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진동섭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오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간단한 학습 동기부여, 생각 열기라고 되긴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알 수 있다 수준으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으면 뭐 논계의 그 과거 역사를 처음으로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1번 유몽인, 2번 진동섭, 3번 정시야 이렇게 해놓고 고르는 거였는데 네. 지금은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그게 바뀐 거죠. 그렇네요. 학생들이 네. 논계 행적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래서 보고서 쓰고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간 거거든요. 할 수 있다 상황인데 그 할 수 있다 상황이 이제 우리가 맥가이버라는 거 있잖아요. 네.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맞아요. 네. 이런 이제 맥가이버로 사람들을 바꿔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네. 학생들이 그런 학습 활동에 잘 참여하면서 자기의 역량을 길러가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입시에서도 실제로 그 학생이 어떤 역량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뽑는데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수준이 낮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적인 역량도 물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법 역량도 같이 갖추는 이런 그 동시 성장을 추구해야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앞으로 우리 경남 교육에서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아마 부모님들께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교육 결과를 보여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은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현재 내고 있을까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을 비롯해 다양한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2022년 교육계. 경남 교육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지 가장 궁금해할 경남의 학부모님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번에 학부모에서 아이톡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아이톡톡에 대해서 좀 들어봤어요. 아이톡톡이 지금 시범으로 해서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내년이나 이렇게 동시에 시작하거나 이럴 때 학부모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올해 본격적으로 보급된 아이톡톡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느낀 아이톡톡은 예전에 썼던 화상 프로그램에 비해서 이게 없던 거를 많이 보완을 해서 새로운 거를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다양한 콘텐츠들도 함께 있고 하지만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안정화가 덜 돼 있고 아직 보편화가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쓰시는 선생님도 있고 아직 안 쓰시는 선생님도 있어서 앞으로 아이톡톡이 좀 더 많이 보편화돼서 이 프로그램이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의 미래 교육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그 중에서 스마트 중심형에 해당하는 아이톡톡. 현재 경남교육에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 등교와 원격 수업을 혼합해 운영하는 블렌디드 수업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빅데이터 AI 플랫폼 아이톡톡이 있습니다. 아이톡톡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의 집중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아서 저는 이 수업을 정말 만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수업이 익숙하진 않지만 이제 책으로 하는 수업보다는 더 흥미롭고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죽지 않는 콘텐츠가 되려면 나라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을 이렇게 MOU를 맺든지 해서 좀 콘텐츠를 더 전문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학습 도구로 자리 잡아가는 아이톡톡. 최근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바로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 학점제입니다.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을 학부모한테 설명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학생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한다는 고교 학점제, 얼마나 알고 계세요? 고교 학점제란 말은 저 거리가 멀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꿈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꿈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 고교 학점제 다가올 건데 이걸 대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들었을 때 전 솔직히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거 좋네요. 어떻게 전 과목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사실. 학교마다 과목을 다양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강사 선생님들을 채용하실 수 있게끔 예산을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희소한 과목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강사 선생님들도 모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하고 계속 협약을 해서 교수님들께서 저희 쪽에 학생들을 모아서 강의를 요청을 드리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까지 단순하게 학교 안에 초등학교에서 교수님한테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학 같네요, 벌써. 우와. 저희 대학 교수님들 하고 아, 진짜요? 멋있다. 과목 우와. 선택권을 그리고 아이들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함께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10월, 우리나라의 11번째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는 생태 전환 교육이 반영되고 기후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체험 중심의 교육 활동을 진행한다는데요. 창원 안민초등학교 점심시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이 채식 급식으로 인해서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도 채식 급식이라고 하니까 훨씬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경남에서는 올해 9월부터 매월 1회 이상 채식급식의 날, 다채롭데이를 운영해 환경의 중요성을 식단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싫어하겠다. 고기 좋아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선생님이 너무 맛있게 만들어줘서 너무 좋아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9월 달부터 채식급식을 했고요. 맛은 처음에는 육류가 안 들어간다길래 생각보다 맛이 없고 조금 야채만 정말 샐러드처럼 그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해산물이랑 뭐 다양한 게 나와서 생각보다 놀라고 엄청 맛있었어요. 몸에 좋고 지구를 지키는 채식급식 좋아요!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소통하고 배움을 중심으로 향하는 경남 교육. 다양하게 변화하는 교육계에서 한 발 앞서 걸어온 경남 교육의 길이 더욱 기대됩니다. 네,
참 경남 교육 미래에 대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개정 교육과정도 있죠. 고교 학점제 시행도 앞두고 있는데, 야, 실제로 이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교육 관련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지역과 관련된 교육 뉴스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실질적인 교육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남 교육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또 우선 경남 교육하면 제가 나레이션으로 참여했던 아이톡톡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현재 안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올해 3월 달에 도내 전체 학교에 이 아이톡톡이라는 미래교육 지원 시스템을 배포했습니다. 이 아이톡톡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수학습 활동에서 생기는 데이터는 전부 MS로, 줌으로, 구글로 가버렸거든요. 이제 학생들과 교사들의 학습 데이터가 우리 교육청 소유로 축적이 됩니다. 이미 도내 모든 교직원 학생들은 계정을 부여받아서 참여하고 있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신청하면 계정을 받아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톡톡 폴리오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교직원 학생 약 4만여 명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고, 한 달 1,500만 건의 데이터가 차곡차곡 축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장해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이야기, 이런 것이 함께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가장 힘든 부분이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아무리 좋은 교육들이 많아도 솔직히 본인이 하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톡톡의 목표 중에 하나가 자기 주도 학습이잖아요. 사실 온라인으로 아이들 혼자 실천하는 건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모두가 아이들의 자기 주도성을 길러주어서 아이들 스스로가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냥 시키는 대로만 잘하는 그런 아이로 길러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만나볼게요.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더 있다고 하거든요.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사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느냐 따라 가지고 그거를 잘 활용할 수도 있고 활용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격차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과정 개정 중 미래 교육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고교 학점제, 저에게는 아주 좋은 정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혹시 꿈이 바뀌거나 또 작은 학교라서 이 필수 과목이나 선택 과목을 할 수가 없을 때 또 다른 학교와 연결해서 이 교육을 또 받아서 이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질문일 것 같아요. 자, 먼저 아이톡톡에 확대되거나 추가되는 활용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셨거든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아이톡톡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제 거기에 더 얹어서 이제는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적성과 장점, 어떤 것을 지향하는가라는 데 대한 진로 교육의 컨설팅 자료로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 안전을 위해서 등하교 또는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 어딘가라는 이런 데에 대한 데이터까지 분석해 학생 안전까지도 챙겨내는 이런 아이톡톡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노력합니다. 네. 아이톡톡이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듬직하네요. 네, 그리고 2022학년도 교육계 최대 이슈하면 또 개정 교육과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점이 바뀌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된 미래 교육에 대한 경남의 계획을 물으셨어요.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은 물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개별성 발현이 또 중요한 총론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실 수업의 변화도 개정 교육 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청이 미래, 변화, 혁신 이런 화두들을
담고 있는 2022 개정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함께 하면서 적극적으로 앞서서 나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면 좋은 부분을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적인 건 뭐냐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기초소양이라는 걸 제공했는데 언어소양, 수리소양, 디지털소양 이 세 가지예요. 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나타난 어떤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에요. 그 뒤로 중요하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수학 공부죠. 수리 역량이 커져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디지털 역량인데 학교를 믿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죠. 지금도 심플하네요. 국어, 영어 중요하고 수학 중요하고 디지털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겁내실 게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전지적 경남 교육 시점 이제 마무리 말씀 드리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 뭐 학부모들을 대변해서 시원한 목소리도 내주시고 딱딱한 주제일 수 있었는데 웃음을 선물해 주신 재관 씨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요, 뭐 AI 그리고 이런 화상 그리고 약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이 전 솔직히 좀 있었거든요. 사람이 직접 만나야 되고 뭐 그래야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이 교육에 있는 목표가 자기 주도적이라는 게 항상 머릿속에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저도 이러면 안심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이끌어가고 계시구나를 오늘 배울 수 있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요게 제가 사는 김포에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동섭 선생님 덕분에 곧 중학생이 될 저희 아들의 교육 걱정을 조금 전 덜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남의 학부모님께 당부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뭐 선행을 좀 많이 해야지 학교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걸 잘 아는 거거든요. 학습 결손을 배우는 거고, 그래서 선행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걸 깊이 있게 좀 심화 활동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요. 현행 교육과정이든 앞으로 다가오는 2012 개정교육과정이든 중요한 게 독서 능력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꾸준히 책을 읽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년 동안 책 읽는 법을 가르쳐요. 교과서에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것을 그때 배울 때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녀에게 맞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교육청과 학교의 도움을 얻어서 이 정보가 나한테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 정보를 믿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와 AI가 거리가 있었는데 좀 가깝게 만들어주시고 왜 중요한지 말씀해주신 이만주 교수님의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경험하는 그 교실이 그 아이의 삶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교실에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 생활 속에 있는 문제로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교육계가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동시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뭐 사물 인터넷 기술과 이런 미래 교육의 아이템들이 버무려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외롭게들 하고 있었는데 예,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주셔서 제가 학부모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미래과학자 앨런 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저희들은 해석합니다. 경남 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뀐다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아이들의 30년, 50년 뒤를 저희들은 준비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를 신뢰하고 함께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시아 씨도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경남에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오면서 굉장히 설레기도 했고 또 오늘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걱정이 있었는데요. 방송을 하는 내내 배우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경남에서 배워갑니다. 네,
시아 씨를 포함한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요즘 뭐 교육을 두고 걱정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됐고요. 또 경남의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새해에는 학생들의 학습 격차 소식보다는 폭넓은 학습의 기회장이 많아졌다. 이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지적 경남 교육 시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아있는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건강관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